1960년대에 처음 설계된 이 놀라운 항공기는 미군 항공기 최초의 현대식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시대를 수십 년 앞선 엔지니어링 혁신을 도입하여 공격 항공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A7 코르세어2는 실용적인 엔지니어링 우수성의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이 항공기는 아음속이지만 정교한 항공 전자공학과 정밀 엔지니어링이 원시 속도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A7E 변형은 신중한 설계 선택과 첨단 시스템 통합으로 매우 효과적인 공격 항공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디지털 컴퓨터 구현부터 혁신적인 무기 전달 시스템까지 이 항공기의 성우적인 기능 중 다수가 현대 군용 항공기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A7 코르세어2를 항공 역사의 이정표로 만든 획기적인 엔지니어링 결정을 살펴보고 혁신적인 설계 철학, 첨단 항공 전자공학, 항공기 개발에 미친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 LTV A7 코르세어2의 개발은 군용 항공기 설계 철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 미 해군은 원시 속도보다 실용적인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고 이는 일련의 놀라운 엔지니어링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A7 코르세어2의 속도를 아음속으로 제한하기로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택이었지만 전략적으로도 올바른 선택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초음속 기능을 포기함으로써 엔지니어들은 놀랍도록 작고 효율적인 기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보다 간단한 제조 공정을 가능하게 하여 초음속 대체 기종에 비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항공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A7 코르세어2의 개발은 군용 항공기 설계의 혁신과 실용성에 대한 노력을 반영하는 비용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접근 방식에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성능과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적 결정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의 핵심 측면 중 하나는 F8 크루세이더의 검증된 설계에서 파생된 기체 단순화였습니다. 설계자들은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연구 개발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간소화했습니다. 동체는 짧아지고 둥근 기수가 특징인 디자인 변경으로 A7과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구조적 효율성과 제조 용이성에도 기여했습니다. 항공모함 기반 작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이 항공기는 강화된 랜딩 기어를 장착하여 혹독한 해군 항공 운항 중에도 내구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비증강 터보팬 엔진을 설치한 것은 복잡한 추진 시스템보다 연료 효율성과 단순성을 우선시하는 신중한 선택으로 비용 절감이라는 중요한 목표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설계 선택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10의 개발 일정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투기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집중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 놀라운 업적은 혁신, 비용 관리, 작전 준비성의 균형을 맞춘 설계자들의 성공을 잘 보여줍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검증된 기술을 전문적으로 통합하는 동시에 전략적 수정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F8의 동력 비행 제어 장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F8에 처진 에일러론 대신 기존의 아웃보드 에일러론을 구현했습니다. A7 코르세어2의 날개 디자인은 성능, 기능, 적응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심하게 최적화되었습니다. 대형 슬롯 플랩을 통합하여 항공모함 기반 운항의 핵심 기능인 저속 제어를 개선했습니다. 날개 접힘의 배치는 항공모함 보관 및 취급 요건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더 넓은 날개 구조는 더 많은 적재 용량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항공기가 더 많은 무기 또는 추가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철학은 이론적인 성능보다 실용적인 기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A10는 이전 모델보다 더 큰 단면을 갖추고 더 많은 연료 용량과 첨단 항공 전자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이전 모델인 A4 스카이호크보다 거의 2배의 적재량을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가 탄생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실용적인 혁신에 중점을 두어 항공기의 시스템 통합으로 확장했습니다. 특히 더 먼 거리에서도 정밀한 무기 투하가 가능한
첨단 항공 전자장비를 통합하여 기존 항공기에 비해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고급 항공 전자 공학 통합 A7 Corsair 2는 전투 항공기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획기적인 항공 전자 제품군으로 항공 역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첨단 시스템의 통합은 군용 항공 기술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A7 Corsair 2는 미국 전투기의 최초로 완전 계기식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합하여 항공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NAVQ 실비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명명된 이 첨단 시스템은 엘리엇 플라이트 오토메이션과 마르코니의 협력을 통해 개발 및 제조되었습니다. 조종사가 비행 데이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조종사의 시야에 직접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황 인식과 작전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다이빙 각도, 비행 속도, 거도, 드리프트, 조준 레티클 등 다양한 필수 비행 매개 변수를 표시하도록 설계되어 조종사가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 정확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이러한 기본 기능 외에도 무기 전달 및 조준 정확도를 재정의하는 획기적인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기능 중 하나는 무기 방출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동적인 환경에서도 정확한 조준을 보장하는 연속적으로 계산된 충격 지점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폭탄의 예상 낙하 지점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폭탄 낙하선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조종사가 정확한 수동 투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비행 매개 변수와 목표 위치를 기반으로 최적의 투하 지점을 계산하여 자동으로 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정교한 기능인 연속적으로 계산된 투하 지점 Continuously Computed Release Point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A7의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용 항공기의 항공전자공학 기술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AN/AVQ-7B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향후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계의 기준이 되었으며 전투기의 첨단 계기 장치를 통합하는 것이 얼마나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개발은 기술 선구자이자 현대 전투 항공 시스템의 초석으로서 A7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A7 Corsair 2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항공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입하여 항공기의 운항 정밀도와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기능의 핵심은 AN/APQ 116 레이더 시스템이었으며 이 레이더 시스템은 나중에 더 발전된 AN/APQ 126 모델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항공기의 디지털 내비게이션 제품군과 원활하게 통합되어 다양한 작전 시나리오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내비게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정교한 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제품군의 가장 혁신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투영 지도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조종사가 주변 환경을 시각화하고 경로를 계획하는 방식을 변화시킨 놀라운 도구였습니다. 투영 지도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파일럿이 자신의 위치를 두 가지 지도 축척으로 볼 수 있는 이중 축척 매핑 기능을 제공하여 광범위한 개요와 상세한 현지화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여 상황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관성 항법 시스템도 통합되어 전술 항법 차트와 제트 항법 차트의 항공기 위치의 고해상도 오버레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 조종사는 까다로운 환경이나 복잡한 임무 중에도 뛰어난 정확도로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에는 최대 9개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지점까지 핸즈오프 비행이 가능한 웨이포인트, 내비게이션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기능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조종사의 업무량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경로 계획 및 실행의 주요 측면을 자동화하여 임무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내비게이션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A10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된 플랫폼으로 차별화되었습니다. 최첨단 레이더, 디지털 시스템 및 지도 디스플레이의 통합은 현대 항공 전자공학의 선구자이자 혁신적인 엔지니어링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항공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IBM 내비게이션과 무기 배송 컴퓨터의 통합으로 정확성과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벤치마크가 확립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60피트의 원형 오차 확률로 놀라운 정밀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보이트의 기술 담당자가 적절하게 보정하면 숙련된 비행사들은 5MA 미만의 원형 오차 확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H1 Corsair2의 디지털 시스템은 동급 기체와 차별화되는 다양한 운영상의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장점 중 하나는 놀랍도록 빠른 지상 정렬 프로세스로 F4 팬텀2의 13분 정렬 시간보다 훨씬 빠르니 5분만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 덕분에 A7은 짧은 시간 내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역동적인 전투 시나리오에서 전반적인 대응력과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항공기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의 원활한 통합을 통해 자동화된 항공모함 착륙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해상에서 까다로운 조건에서 착륙 정밀도와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A7은 첨단 항공 전자장치와 디지털 시스템 덕분에 전천 후 공격 능력도 뛰어나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7이 기종은 특히 최첨단 항법 및 폭격 컴퓨터를 통해 무기 투하 정확도가 뛰어났습니다. 시스템의 정교함 덕분에 더 먼 거리에서도 정확하게 무기를 투하할 수 있어 최신 전투기에 비해 항공기의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파워플랜트 엔지니어링 혁신 H1 Corsair2의 파워플랜트 엔지니어링은 성능과 효율성 사이의 신중한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이 항공기의 엔진 선택과 최적화는 운항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A7 버전은 프렛 앤 휘트니 TF30P6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여 11,345파운드의 추력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비애프터버닝 터보팬은 당시의 기존 전투기 엔진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운영 과정에서 압축기 정지, 추력 부족 등 몇 가지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항공기 모델에 진화하는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엔진 변형을 개발하여 H7의 추진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초기 H7 기종은 TF30P6 엔진으로 구동되었으며 이 엔진은 11345파운드 포스의 추력을 발휘하여 항공기의 초기 운영 능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A10i 진화하면서 A7D 기종에는 찰사 500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는 더 강력한 TF41 A1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항공기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적재 용량이 커지고 전반적인 효율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7E 버전에는 14,250 lbf의 추력을 제공하는 TF41 A2 엔진이 탑재되어 힘과 운항의 정교함 사이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엔진 기술의 점진적인 발전은 모든 기종에서 A7의 성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설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적응성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롤스로이스 스페이의 라이선스 버전인 앨리슨 TF41 A1 터보팬으로의 전환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이 파워플랜트는 14,500 lbf의 추력을 전달하여 상당한 성능 향상을 제공했습니다. 엔진 선택은 성능과 효율성 사이에서 원하는 균형을 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A10의 터보팬 엔진 구성은 일련의 혁신적인 설계 기능을 통해 놀라운 연료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이 엔진은 더 많은 양의 공기를 더 낮은 속도로 이동시킴으로써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낭비를 줄였습니다. 이러한 설계 철학은 특히 지속적인 비행 및 작전 시나리오에서 탁월한 성능 지표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고도 33,000피트에서 시속 480마일로 순항하는 500파운드 폭탄 12개를 장착한 A7D는 시간당 50파운드의 연료만 소모했습니다. 이 수준의 효율성은 동급 항공기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이 항공기의 장거리 임무 적합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공모함 회수 작전 중 A7은 분당 약 30파운드의 연료 소비율을 보여줬는데 이는 F4 팬텀의 분당 100파운드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입니다. 터보팬 구성으로 전례 없는 연료 효율을 달성하여 동급 추력에서 F100 슈퍼 세이버의 약 6분의 1에 불과한 연료 소비량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A7은 페이로드 용량을 희생하지 않고도 탁월한 항속거리를 달성했습니다.
초기 유지보수 요구사항은 임무당 10일, 5시간으로 유망했지만 혹독한 해양 조건에 노출된 후 몇 년이 지나면 이 수치가 2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들은 항공기 수명 기간 동안 신뢰성과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무기 시스템 통합 LTV A7 Corsair 2의 무기 통합은 정밀 엔지니어링과 다목적 전투 능력을 결합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이 항공기는 뛰어난 무기 탑재 능력과 전달 정확도로 해군의 폭탄 트럭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A7 Corsair D는 다양한 유형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놀라운 다목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지상 공격과 정밀 폭격은 물론 전자전 및 제밍 작전에서도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수로채굴, 수색 및 정찰 임무, 심지어 기내 급유 작전에서도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작전 범위는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에서 A7의 적응성과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7D는 12928회 전투 출격에서 단 6건의 손실만 기록하여 미국 전투기 중 가장 낮은 전투 손실률을 달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항공기는 하노이의 전략 목표물에 대한 무기 전달에서 B-52 스트라토포트리스에 이어 2번째로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첨단 표적 시스템의 통합으로 무기 전달 정확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H7N은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첨단 표적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표적 인식 공격 다중 센서 시스템은 표적 식별을 개선하여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전방 적외선 시스템은 정밀한 야간 공격 기능을 가능하게 했고, 정밀 항공 전자공학 벡터링 장비는 레이저 스팟 지정을 용이하게 하여 항공기의 표적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항공기의 디지털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IBM 무기 전달 컴퓨터가 결합되어 먼 거리에서도 정밀한 폭탄 전달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혁신은 정확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생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A7N은 무장 서비스 승인 시험에서 416mm 정확도를 달성하며 놀라운 정밀도를 입증했습니다. A7 Corsair 2의 무기 운반 능력은 이전 모델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최대 15 공전 파운드의 무기를 6개의 언더윙 파일론에 분산하여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모델인 A4 스카이호크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탑재량입니다. H-10N은 정교한 무기 시스템에 통합된 M61A1 20mm 속사포 1문이 주 무장으로 장착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조준을 위해 연속적으로 계산된 탄착점을 특징으로 하여 정밀한 무기 발사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폭탄 낙하선도 포함되어 있어 예상 충격 지점을 표시하여 정확한 타격 실행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다양한 임무 프로파일에 최적화된 여러 무기 투하 모드를 제공하여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에서 항공기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항공기의 전투 성능은 이러한 혁신을 입증했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 기간 동안 A7은 이라크와 쿠웨이트 상공에서 30몇 건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악천후 속에서도 정밀 폭격이 가능해 미 해군과 공군 모두의 주요 자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구조 엔지니어링 성과 구조적 복원력은 LTV A7 Corsair 2의 엔지니어링 우수성의 근간을 형성합니다. 이 항공기의 견고한 설계에는 군용 항공 내구성의 새로운 기준을 수립한 여러 보호 기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A7 Corsair 2의 구조적 무결성은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엔지니어들은 3중 2중화 유압 시스템을 구현하여 전투 중 손상 시에도 조종면 기능을 보장합니다. 조종석과 주요 부품 주변에 전략적 장갑을 배치하여 항공기의 핵심 시스템을 추가로 보호했습니다. 필수 내구성 기능, 생존성 향상을 위한 2중 유압 시스템, 미션 크리티컬 부품을 둘러싼 아머 도금, 수명 연장을 위한 구조 부품 강화, 노즈 기어 안정성을 위한 고급 쉬미 댐핑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A7 Corsair 2의 랜딩 기어 시스템은 항공모함 기반 작전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이륙, 착륙 및 갑판에서의 기동 시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이 항공기의 3륜 랜딩 기어 구성은 해군 항공의 고유한 과제에 맞춘 일련의 혁신적인 기능으로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트윈 휠 조향 시스템이 장착된 노즈 기어는 캐리어 캐터펄트와 호환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최대 60도까지 조향 기능을 확장하여 갑판에서 기동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항공모함의 비행 갑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원활하고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발사 또는 회수를 위해 항공기의 위치를 설정할 때 탁월한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주 랜딩 기어의 경우 A실은 전방 후퇴 메커니즘이 있는 단일 휠 유닛을 동체에 통합했습니다. 이 설계는 가용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 랜딩 기어가 항공기의 전체 공기역학적 프로파일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항공모함 착륙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데 필요한 구조적 강도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항공기는 착륙 시 항공모함의 고정 와이어와 맞물리도록 설계된 스팅거형 고정 후크가 꼬리 부분 아래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은 안전하고 제어된 착륙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A7이 이동 중인 항공모함에 착륙한 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링 선견지명을 보여주며 항공모함의 까다로운 운항 환경에서 A7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적화했습니다. A7 Corsair 2의 소재 구성의 진화는 미래 지향적인 엔지니어링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강철과 알루미늄 기체 도금이 장착된 이 기체는 이후 버전에 탄화붕소 기체가 도입되면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재의 발전은 전체 중량을 줄이면서 뛰어난 보호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사려 깊은 소재 선택은 항공기의 인상적인 유지보수 통계에 기여했습니다. 초기 생산 모델은 비행시간당 유지보수 시간이 10일,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부식성 해양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유지보수 요구사항이 2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7 코세어 뒤의 구조 엔지니어링 성과는 전투 시나리오에서 그 가치가 입증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복무하는 동안 약 13, 공곤회의 전투 출격에서 단 6대의 항공기만 손실되어 가장 낮은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내구성 덕분에 A7은 항공모함 작전부터 지상작전까지 다양한 전투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 고급 비행 제어 엔지니어링은 LTV A7 Corsair 2를 동급 제품과 차별화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정교한 제어 시스템은 신뢰성과 혁신의 놀라운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A7 Corsair 2는 비행 제어를 위한 선구적인 3중 중복 유압 시스템을 탑재하여 전투 생존성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이러한 이중화는 전투 피해를 입은 후에도 항공기 제어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필수 비행 제어를 위한 기본 제어 시스템, 보조 기능을 위한 보조 시스템, 중요 작전을 위한 비상 백업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이 분명해졌습니다. A7 Corsair 2의 엔지니어링 팀은 기체의 핸들링과 전반적인 비행 특성을 크게 향상시킨 고급 제어 표면 구성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의 핵심은 날개 디자인으로 이륙 성능을 최적화하여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부드럽고 효율적인 이륙을 보장하는 풀스팬 첨단 플랩이 특징입니다. 또한 대형 슬롯형 플랩이 날개 안쪽 트레일링 에지에 배치되어 착륙 접근 시 항공기의 안정성과 제어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저속에서 양력을 증가시켰습니다. 항공기의 제어 표면에는 정밀한 롤 제어를 위해 설계된 기존의 아웃보드 에일러론이 포함되어 있어 조종사가 고속 비행과 복잡한 기동 중에 항공기의 롤축을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슬롯형 플랩은 저속에서 양력을 향상시켜 착륙 성능을 개선하도록 설계된 또 다른 필수 기능으로 특히 항공모함 운항 중에 A7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착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스포일러는 양력 감소를 돕기 위해 각 플랩의 앞쪽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접근 중 하강을 더욱 제어하고 안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항공기의 핸들링 특성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표면을 보완하기 위해 A7에는 벨리에 장착된 에어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추가적인 속도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 특히 착륙 또는 회피 기동 중 필요할 때 항공기가 빠르게 감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혁신적인 자동 기동 플랩 시스템도 설계에 통합되어
항공기가 마하 0.7 이하로 비행할 때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플랩을 14.75 단위의 공격 각도에서 부분적으로 확장하고 10.5 단위 이하로 축소하여 저속에서 선후의 성능과 기동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기능은 A7의 민첩성과 조종성을 크게 개선하여 급선회 및 기타 고성능 기동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투 및 작전 환경 모두에서 반응성이 뛰어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제어 증강 시스템은 A7의 비행 특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기체가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A7 코르세어 C에는 비행 성능과 조종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안정성 증강 기능이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의 핵심은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으로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기가 항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 제어 모드, 항공기를 일정한 높이로 유지하는 고도 유지, 원치 않는 피치 및 롤 움직임을 방지하는 자세 안정화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비행 속도를 조절하여 임무 내내 최적의 비행 조건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을 보완하는 고급 제어 통합 시스템에는 안정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여러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정화 시스템은 항공기의 방향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회전 조정 지원은 부드럽고 조화로운 회전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슬립 보정 메커니즘은 의도하지 않은 좌우 움직임을 방지하여 항공기가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정밀하게 조종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노즈 기어 스티어링 시스템은 유압 작동을 통해 최대 60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정교한 비행 제어의 통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로 전원이 꺼졌을 때 자동으로 흔들림을 댐핑하여 원활한 지상 운항을 보장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여러 안전 기능을 제어 시스템에 통합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즈 기어가 후퇴하거나 우측 기어 무게추 센서가 지면 접촉을 감지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후퇴하는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군용 항공기 제어 시스템 설계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유지관리 엔지니어링, 정비 엔지니어링의 우수성은 서비스 가능성과 신뢰성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LTV A7 Corsair 2를 차별화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설계는 전투 효율성과 함께 정비의 용이성을 우선시하여 군용 항공 정비의 새로운 표준을 수립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A7 Corsair 2의 설계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접근성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우선 기체 표면에 50세트를 덮는 접근 패널을 정비 사다리나 서비스 스탠드가 필요 없는 높이에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설계 덕분에 신속한 점검 및 평가가 가능하여 신속한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부품에 대한 액세스를 간소화하여 유지보수 승무원이 항공기의 중요 부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광범위한 유지보수 장비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서비스 프로세스가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 선택으로 유지보수 작업의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어 항공기의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운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A10의 모듈식 아키텍처는 유지보수 효율성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새로 생산된 이 모델은 임무당 유지보수 시간이 10일, 5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이 접근 방식이 성공적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A7 Corsair 2의 모듈식 설계에는 유지보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몇 가지 주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엔진 베이에는 퀵 액세스 패널이 장착되어 있어 동력 장치를 쉽게 정비하고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항공 전자장치 베이에는 모듈식 렉 시스템이 적용되어 전자 부품을 쉽게 설치하고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 시스템은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으로 설계되어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춰 간단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어 표면에는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유압 부품이 통합되어 있어 유지보수 작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완료할 수 있어 전반적인 운영 중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모듈식 접근 방식은 새로운 기능을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A7에는 수많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러한 유연성을 입증했으며 특히 1986년 231대의 항공기에 성공적으로 구현된 적어도
야간 공격 포드 시스템을 통합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A7 Corsair T는 운항 기간 내내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항공기의 성능과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 영역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 측면에서는 링 레이저 자이로 기술 구현, 고급 전술 임무 컴퓨터 통합, 정밀도 향상을 위한 관성 측정 시스템 개선 등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조적 내구성도 크게 업그레이드되어 주요 부품의 부식 방지 기능이 강화되어 항공기가 장거리 운항에 혹독한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랜딩 기어 구성품의 복원력을 강화하여 복원력을 개선하고 유압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까다로운 조건에서 더욱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개선은 항공기의 탁월한 전투 준비 태세에 기여했습니다. A11의 유지보수 프로그램은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었지만 혹독한 해양 환경에 노출되면 수년간의 항모 운영 후 초기 유지보수 시간이 2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공기의 신뢰성 개선은 항공 전자 시스템으로 확대되었습니다. AN/APQ-126 레이더는 신뢰성 향상을 위해 상당한 하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개선의 핵심은 유지보수 요구 사항을 줄이면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자동 기동 플랩 체계의 구현이었습니다. 신뢰성에 대한 엔지니어링 팀의 노력은 1980년대 후반에 ANG A7DK 교체 관성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서도 드러났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A7은 링 레이저 자이로 기술을 채택한 최초의 항공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첨단 시스템을 통합하려면 유지보수 절차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했으며 기술적 정교함이 서비스 가용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A7 Corsair 2의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성과는 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설계는 광범위한 서비스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신속한 배치와 지속적인 전투 작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클라호마시티 항공물류센터는 1975년 7월 1일까지 A7D 항공기에 대한 물류 프로그램 책임을 맡아 항공기의 기본적인 유지보수 이점을 유지하면서 항공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수많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감독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영향력 및 레거시 LTV A7 Corsair 2의 엔지니어링 업적은 군용 항공 설계 및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벤치마크를 확립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트남 전쟁 중 약 13, 공금회의 전투 출격에서 단 6대의 항공기만 손실되는 등 뛰어난 전투 기록으로 엔지니어링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A10의 선구적인 디지털 시스템과 첨단 항공 전자공학의 통합은 이후 수많은 항공기 설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질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구현은 현대 군용 항공기의 표준 기능이 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정밀 표적 시스템의 발전, 디지털 무기 전달, 컴퓨터 개발, 정교한 내비게이션 솔루션 통합, 첨단 조종석 디스플레이 도입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총체적으로 현대 전투 항공의 기준을 높여 작전의 정확성, 효율성 및 조종사의 상황인식을 향상시켰습니다. F-117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은 특히 이 항공기의 조종석 업무량과 단일 좌석 구성이 차세대 항공기의 요구사항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A7 파일럿을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A7 Corsair 2의 서비스 수명은 현대 항공을 형성한 주요 엔지니어링 원칙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종합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선구적으로 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최초의 전투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이 혁신은 항공 전자 공학 및 시스템 자동화에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또한 HR은 비행시간당 정비시간이 17시간에 불과할 정도로 정비 효율성이 뛰어났으며 이는 운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반영된 벤치마크입니다. 전투 성능도 주목할 만하여 동급 기종 중 가장 높은 폭격 정확도를 달성하고 임무 수행의 필수적인 시나리오에서 정밀도와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A10은 다양한 전투 환경과 임무 프로파일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탁월한 작전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 상공에서 37회의 전투 임무를 수행한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이 항공기의 성공은
엔지니어링 접근 방식의 지속적인 관련성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설계 원칙이 후속 공격용 항공기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CBI 항공산업 표준에 기여한 바는 상당하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첨단 항공 전자 제품군, 특히 디지털 항법 컴퓨터와 통합된 AN/APQ-126 레이더 시스템은 정밀 공격 능력에 대한 새로운 벤치마크를 수립했습니다. A7 프로그램이 개발 일정과 비용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은 향후 항공기 개발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식의 핵심 요소는 기존 기체를 기반으로 설계를 결정하여 신속한 프로토타입 개발과 간소화된 생산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비용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취향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디지털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시스템 통합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첨단 무기 전달 시스템과 정교한 항법 솔루션이 포함되어 전투 항공기의 기능과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특히 A7E 변형은 표적 인식 공격 멀티 센서와 전방 적외선 시스템을 통합하여 점진적인 개선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후속 공격 항공기의 표준 기능이 되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작전 기록은 베트남전부터 사막의 폭풍 작전까지 다양한 분쟁에 걸쳐 있으며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1991년 마지막 전투 임무는 USS 존 F. 케네디함의 VA-46 및 VA-72 편대가 수행했습니다. 케네디호에서 수행한 마지막 전투 임무는 이론적 성능보다 실용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디자인 철학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A-15의 영향력은 현역 시절을 넘어 4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시스템 아키텍처로 확장되었습니다. 더 먼 거리에서도 정밀한 무기 전달을 가능하게 한 통합 항공 전자 제품군의 성공으로 전투기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확립되었습니다. 포르투갈 공군은 1999년까지, 그리스 공군은 2014년까지 이 항공기를 계속 운용하여 엔지니어링 설계의 내구성과 타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유사는 전투 성과뿐만 아니라 군용 항공 기술을 발전시키고 현대 항공기 개발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설계 원칙을 확립하는 데 있어 그 역할도 포함합니다. A7 Corsair2는 실용적인 엔지니어링의 우수성을 보여주며 사려 깊은 설계 선택이 종종 원시 성능 지표를 능가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A11은 획기적인 디지털 시스템과 첨단 항공 전자 공학을 통해 군용 항공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디지털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합, 무기투하 정확도 등의 성과는 최신 항공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A10의 혁신이 현대 항공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구형 항공기의 기능 중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